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안동시가 2019년도 세계 물의 날 기관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성동구 성수 1가 이동주민센터가 공공복합청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주는 분리배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동호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과 잡음이 제기되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자녀 채용, 병역 특혜 의혹, 연구개발비 허위 수령 의혹, 부동산 특이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 모두 발언 이후 여야위원 간의 KT화재 청문회 일정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인사청문회가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법안 소위 및 KT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KT 청문회는 4월 4일 열리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KT 로비 의혹에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과방위 간사는 조 후보자는 제출을 요구한 64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늦장 제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8년 3월 이후에 부모에게 하나로 7천만 원 넘는 금액 생활비로 지원받았음에도 독립생계 운운하며 재산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송금 내역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제출 안 한 자료들은 어떨지는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 역시 자녀 유학자금 송금 내역, 통장 내역, 배우자 출입국 내역 등을 내야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는 점이 소명될 것이라면서 이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외 출장을 간 곳이 이 장남과 차녀가 유학 간 곳과 일치한다는 점과 2012년 전에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이라는 점 등이 국가 연구개발비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걸로 비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 양성.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경찰 유착 의혹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108명에 달하고 이 중 13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경찰,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총집중해서 쉼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버닝썬과 관련해 108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경찰 유착 수사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인식한다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버닝썬 내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입건자가 53명으로 늘었고 구속자는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승리에 성적될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또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과 관련 한 건의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5건의 일반 음란물 유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유인석 씨에게 직접 부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경찰 누굽니까?
경찰은 당초 최종호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관한 혐의만 받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현장에서 마주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이 과정에서 최종훈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단톡방 파문으로 가수 로이킴이 단톡방 멤버라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청 앞에서 연희 1구역 재개발 반대 비대위 회원들이 재개발 반대 및 해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는 원주민들을 죽이는 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대위 회원들은 서대문 구청장에게 직권 해제 및 비리 조합에 대해 배상하라며 외쳤고 원주민이 무너지면 구청장도 무너진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재원조정비 1억 4,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강남구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수상구 1위를 기록하며 1억 4,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시는 시세입 징수 실적과 목표 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세입증대 특별대책회의 개최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25개 자치구별 순위를 매겼습니다. 강남구가 지난해 징수한 시세입은 2조 8,437억 원으로 목표 대비 7,061억 원을 초과 달성해 자치구 시세 징수 규모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정유승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시세입 평가관리 TF팀이 평가 항목별 실적 점검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세입 증대 대책을 강구한 결과입니다. 또 구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세 종업원분 21억 원 추징, 특별 징수세액 517억 원 환수, 세무조사 등을 통한 누락세원 10억 원 추징 등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강남 조성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북구가 격동기 근현대사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 역사 탐방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템플스테이 등도 참여할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가 오는 4월 13일과 20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근현대사 역사탐방 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역사여행 프로그램은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미래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가족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첫날에는 북한산 둘레길에 들러 이준 열사와 이시영 선생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사부작 색다른 초대기를 체험합니다. 이어서 근현대사 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광복군둥의 의복을 착용해보고 팝업북과 독립민주열사 어록을 응용한 압화액자를 만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도 추모하게 됩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108배, 꿈단주 만들기, 참선 등 템플스테이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낸 뒤 봉황곽 태극찾기, 국립 4.19 민주묘지 문화해설과 보드게임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성동구 성수일가의 지역 주민의 행정, 복지, 문화, 건강을 담당하는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섰습니다. 민원 사무 공간은 물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 센터가 입주해 있어 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 성수일가 이동주민센터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이번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주민센터는 물론 보건소, 데이케어 센터, 치매 안심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사용자 위주로 설계된 청사는 주민들이 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성수일가 이동주민센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성동구 복합청사 개소는 타 지역에서도 낙후된 공공기관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로구가 2019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헤럴드 경제와 코리아 헤럴드 주최의 가치경영 대상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끌어갈 우수기관과 기업, 그리고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지난해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168건의 수상 등 사람 중심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것이 인정받았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도 잘 모으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기본이 돼야겠죠. 광주시에서는 청정광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분리배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배출 요령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임하나 기자입니다. 광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진행된 분리배출 도우미 교육 현장. 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듣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 좀 해주시면 좋고, 또 병원 깨지니까 안 끼게 좀 아래 같은 데다 담아서 정리해 주시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방법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분리배출 도우미들은 모두 19명.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희망구 구단 참여자들과 달리 분리배출 도우미들은 64개의 클린하우스에 상주하며 환경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이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3번, 하루 6시간씩 클린하우스에 머물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밥차가 평창군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든든한 영양식과 함께 봉사자들의 사랑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한 끼가 차려진다고 합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한 끼를 준비 중입니다. 이곳은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랑 이음밥차 봉사활동 현장인데요. 푹 끓여진 닭 한 마리 위로 파가 솔솔 뿌려지며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진 삼계탕입니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단연 최고인데요.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에 훈훈한 사랑까지 더해져 늦봄 우리 곁으로 찾아온 꽃샘추위의 한기도 녹일 수 있었습니다. 매우 기분 좋죠. 요새 각박한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얼굴 구경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거동도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오셔서 같이 한 자리에 동네 사람들 모일 수 있으니 좋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수년 전부터 관내 복지회관, 경로당 등 평창 곳곳을 돌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창군 8개 읍면을 모두 골고루 돌아가며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창군 8개 읍면의 공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럿이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이래 같이 먹으니까 좋지요. 다 모여서 먹으니까. 예, 모두 고맙습니다. 예, 모두 우리를 위해서 이래 해주니까 감사해 먹겠습니다. 사랑 이음밥차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데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랑의 손길을 보태는 자원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평창 시니어클럽의 김남화 봉사자는 평소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이곳에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뵙고 안부를 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랑 이음밥차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올해를 청년 정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청년 정책의 비전으로 행복한 청년, 설레는 강릉을 제시하고 최근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청 18층 전망대에서 강릉의 청년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을 잡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사업 아이템과 창업 비전을 공유하며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주문이 이뤄졌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들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는 2018 민원 서비스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요. 보령시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9.76점으로 최우수격인 가등급을 받아 평균보다 10여 점 높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보령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세계 물의 날 기관평가에서 안동시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물관리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청정 안동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안동은 국책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도심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뚝 운영 개선과 생태 보건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뚝 개방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부산시는 2019년 제1회 낙동강 하구뚝 개방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낙동강 하구가 잠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온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때 우리 모두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87년 낙동강 하구뚝 건설 이후 시민환경단체는 생물 다양성 감소와 녹조 발생 등을 이유로 하구뚝 수문 개방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2월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시민단체, 학계, 농어민 등 30여 명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낙동강 하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하구인데 여러 가지 환경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구뚝이고요. 하구뚝의 필요성도 현재 조금 변화되었고 악영향이 부각되면서 기수역을 복원하자. 이후 낙동강 하구뚝 개방은 국정과제로 선정돼 지난해에는 낙동강 하구뚝 운영 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를 완료했고 올해 3월 말부터 내년 12월까지는 하구뚝 수문 운영 개선과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이 올해부터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총 17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까지 국정과 시정을 아울러 경제와 교육, 복지, 문화, 환경과 건설 분야 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민원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나눔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4월 상설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4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인문학, 라디오 토크쇼 제작, 문화기행 영상 제작, 원데이 미디어 클래스 등 총 9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읽기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미디어 인문학 강좌는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4차 시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설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제공됩니다. 수강 접수는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들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망마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동백과 벚나무 등 2,194그루의 수목을 심으며 시청 부서별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표차를 만들어 나무에 걸어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심기에 동참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해 우리 모두의 휴식처로 갖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돌산 봉황상 자연휴양림, 중흥동 영취산 등 관내 50헥타에 수목 약 10만 본을 심는 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농어촌 버스 이용객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관내 고흥읍, 도양읍, 과영면, 동강면 등 4개 지역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를 운영,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4월부터 10명의 안내 도우미를 장날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승하차 보조, 무거운 짐 들어주기, 노선 안내 등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주군 농민의 풍년 기원제가 지난 28일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잔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과 무주군 농민의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원제와 기념식이 진행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봄이 주는 생기와 희망, 의욕에 우리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대풍을 불러오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는 흙먼지 마시고 떼아끝에 그을리며 지은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들은 오늘 기원제를 지내고 나니 농사 시작이라는 게 실감이 된다라며 모두의 바람대로 농사도 잘 되고 잘 팔려서 돈 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DMZ 평화인간띠운동 전북본부가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DMZ 평화 손잡기 행사 성공을 염원했습니다. 전북결의 하나 등 도내 181개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2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DMZ 평화인간띠운동 전북본부를 결성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인천 강화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500km 구간을 행진하게 됩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국의 평화인간띠운동본부가 행사에 참여하고 전북은 1만 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평화를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화인간띠운동은 3.1운동과 촛불혁명에 이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새로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며 도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천만구로 정원도시 추진 동력을 본격 가동합니다. 시는 2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각 계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구로 정원도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앞으로 나아갈 천만구로 정원도시 전주의 지향점을 밝히는 정원도시 선언을 낭독하며 전주가 추구하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동서학동 산성천 일대에서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역점 사업인 천만구로 정원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진위 위원들과 함께 힘을 한데 모아 전주시가 지향하는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이 농촌 자살 예방 사업의 일환인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는 진안읍 원반월 마을의 12개 마을에
총 371개의 농약 안전보관함을 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마을은 지난 2월 사전조사를 거쳐 보급마을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군 보건소는 보관함 배부에 앞서 오는 9월부터 보건소 강당에서 선정마을 주민대표와 사업관계자,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함께 농약 안전보관함 현판 전달 시행 및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진안군 보건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약의 안전한 관리로 자살 위험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충동적인 음독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사랑 문화 조성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 부품에서 차량까지 주행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시설인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전북 군산의 터를 잡고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로부터 총 비용 530억 원을 지원받아 3년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2018년 12월 완공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가동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시험 노면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 및 특장차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전북의 수건사업인 상용차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 정읍의 색다른 명물로 사랑받고 있는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가 내달부터 가동됩니다. 시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말 오후 2시와 5시에 30분씩 시험 가동한 이후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악분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평일에는 저녁 2회, 공휴일은 4회로 운영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 레이저쇼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야외 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 행사 및 인라인 스케이트와 보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정읍시가 4억 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미술관까지 150m에 이르는 아트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미술관 가는 길을 지역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작품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작가와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해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인도정비와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기반 조성 사업을 먼저 추진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관 조명과 쉼터, 조형물 등도 설치됩니다. 시 관계자는 정읍 시립미술관 아트로드 조성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정읍만의 매력적인 역사 문화자원과 접목해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시외버스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공사 차량 운전자, 버스 승객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시외버스는 1차로에 정차 중인 공사 차량을 추돌한 뒤 우측 가드레일을 받으며 6m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도로공사 안내 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SUV 차량이 집으로 돌진해 거주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9일 낮 12시쯤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벽면과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집주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 A씨는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사고기록 장치 분석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없이 전국 하늘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